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저는 유안타증권 패시브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ETF 접근에 대한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글로벌 ETF를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ETF에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ETF는 시장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이 ETF가 잘 될 거라는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모멘텀 스타일에 좀 가깝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좋은 상황에서는 ETF 성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그 ETF에 대한 장래 가치에 대해서 좀 봐야 하는 건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ETF 분석에서 ETF 트렌드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ETF 분석 자체가 가격 지표 말고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스타일만 접근을 하고, 뭐 어떤 ETF를 추천한다.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그 탑다운 ETF 스크린의 한계점을 좀 살펴보면, 인도 ETF에서 그 보통 ETF가 추천이 되게 되면은, AUM이 가장 높은 종목인 이제 iShares의 INDA 같은 그 ETF가 추천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운용 보수가 이제 낮은 ETF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 인도 ETF는 24개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4개만 살펴보더라도 INDA 같은 경우는 이제 96개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은 이제 뭐 340개, 50개 뭐 이런 종목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ETF를 추종하는 이제 지수도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분포를 보면 아까 AUM이 가장 높았던 INDA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 릴라이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위즈덤 트리의 EPI라는 ETF를 보게 되면 릴라이 인더스트리는 한 3위 정도의 편입 비중을 가지고 있고 다른 두 종목의 이제 편입 비중이 높은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가총액 분포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이 막대로 표시된 게 가장 대표적인 iShares의 INDA 같은 경우인데 아까 우측 차트에서 살펴봤던 릴라이 인더스트리가 3위였던 이 ETF인 EPI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면에 다른 또 INDY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종목이 비중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섹터를 봐도 인도 ETF에서 이제 INDY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가 한 40% 가까이 이제 육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인도 ETF라고 추천을 하고 있지만 AUM이 높은 종목이나 운용 보수가 높다고 해서 그 ETF로 이제 단순히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시가총액의 사이즈 측면이나 아니면 섹터 분포로 봤을 때도 ETF가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ETF를 보려고 하면 모델링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ETF와 주식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ETF가 주식에 영향을 주는 웨더덕 효과에 좀 관심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뭐 ETF에 대한 펀더멘털 측면을 이제 판단한다고 보면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을 통해서 그 ETF가 어떤지를 좀 추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목이 이제 선진국 종목도 있고요. 신흥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있다 보니까 이익 지표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4가지 지표 정도는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에 대한 리비전을 좀 봐야 하고 이익 사이클 그다음에 밸류는 한 2가지 정도로 본다고 보면
그 12개월 포워드 EPS를 이제 리비전 측면에서 좀 보고,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사이클,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값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로 역사적 밴드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이제 트레일링하고 포워드 정도로 보게 된다고 하면 개별 종목의 스코어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벤치마크인 S&P 500의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기준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개별 종목의 이제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ETF 편입 비중을 서로 곱하게 되면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ETF에 대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캐나다 ETF로 좀 유명한 게 iShares의 EWC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아까 EPS 그로스가 리비전이 되고요. OP 마진이 그로스, 밸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표는 이제 50점이 평균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로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균인 부분인데 리비전이 이제 75점이라는 거는 10점 단위로 표준 편차 1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60점이 되면 평균 플러스 1 시그마의 범위가 되게 되고 이렇게 리비전이 이제 75점이라는 거는 거의 2.5 시그마 이상의 이익 강도가 좀 세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편입 비중하고 개별 종목의 스코어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가 14,000개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ETF가 괜찮은지 좀 10개 정도를 좀 추려봤는데 국가로 본다고 하면은 인도인 INDY 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인 EWC 같은 경우에가 괜찮은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섹터로 본다고 하면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같은 XL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인 IAI,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인 IXP, 그 다음에 소재인 FXZ,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인 IYK,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 투자할 때 좀 이런 바텀업을 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로 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